결국은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맨날 울어요. 너무 속상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플러스 최국만 프로듀서입니다. 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을 우리는 여성 가구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여성 가장이라고도 하는데 충북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여성 가구주 가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즉, 4가구 중 1가구는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여성 가장들은 경제활동과 집안일, 자녀 양육까지 모두 도맡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 가장들의 일상,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시사 플러스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지역 여성 가장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생생하게 담아봤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처원군 문이면 파난페 안나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됩니다. 암나 씨가 잠에서 깨자마자 하는 일은 남편의 소변 주머니를 확인한 뒤 소변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암나 씨의 남편 신경만 씨는 지난 2008년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이렇게 10여 년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다리가 거꾸로 못해요. 이만큼, 이쪽은 이만큼, 네, 이만큼 못 내려요. 그래서 이쪽은 약간 내려, 이쪽은 수순안 했으니까 이만큼 내려요. 네.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신경만 씨. 그로부터 가족의 생계와 남편의 간호는 모두 암나 씨가 맡고 있습니다. 2008년에 생긴 남편의 욕창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매일 직접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암나 씨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제는 간병 없었지. 저는 일났다 가니까. 네. 간병 없으니까 힘들어요, 선생님. 네. 자신이 일을 나간 사이 남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암나 씨는 늘 걱정입니다. 주물러도 네 하반신이 뭐라 이거 저기도 없고 몸이 불편하니까 이걸 찌르는 것 같고. 지난 2002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그리고 2008년 남편의 사고는 암나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애기 생각도 그렇고 식구도 생각. 일어나서 걸어다녔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 미안하지요. 미안하고. 결혼 후 꽃 같은 딸을 얻었을 때만 해도 평범한 행복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도 삶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끼 나왔어. 겨울에는 잘 안 나와. 겨울에는 추웠으니까 한 마리만 나왔어. 한 달 생활비 고작 80여만 원. 빠듯한 생활비 탓에 계란 한 알도 이들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딸 아이는 특히 고기 완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늦잖아, 너 늦죠? 빨리 나. 응? 아, 준비. 이나로. 똑바로. 위에, 똑바로. 응. 준비. 이따 컷이서, 응? 깨끗하고.
남편과 함께 못하는 아침 식사 시간이지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2년 결혼 후 이듬해 낳은 딸 정아는 암나 씨의 유일한 희망이자 암나 씨가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엄마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정아는 모범생입니다. 암나 씨는 정아가 학교에서 받아온 각종 상장을 보고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다고 합니다. 밤새 누워있던 남편의 등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두들겨 줍니다. 그리고 남편 신경만 씨가 아침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겨줍니다. 가족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 암나 씨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빠는 어르니까 앞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애기는 너무 걱정. 엄마 없어요. 안 돼. 같아 안 돼. 힘들어.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살아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암나 씨의 일상. 하지만 늦은 아침이 돼서야 암나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암나 씨는 현재 청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옥산 등지를 다니며 종경 사업을 위한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암나 씨는 언제 어디서나 귀찮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할 식사 준비를 마치고 시작한 자활 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 뚜렁이 비닐로 덮어 사장님. 비닐로 덮어 여기 샌드위치 심하고 또 대파씨도 심하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모두들 쉴 틈도 없이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저는 원래 땀 안 나는데 지금 땀 나요. 오늘은 감기약 때문에 또 몰라. 감기약 하나 먹었어. 그래서 지금은 목 말로 하고 땀 나 하고 힘들어 하고. 감기에 걸려 더 고생이지만 암나 씨에겐 가족의 생계가 우선입니다. 조금 땡. 원래 희망은 꿈은 같이 씨랑 농사 가면은 천천 농사 가면은 여기 돈 꾸박꾸박 찾아라고. 예. 나중에는 행복 있을 것 같아. 애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 다쳤으니까 꿈나 희망나 다 없어요. 예. 이제 없을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일을 쉴 수는 없습니다. 암나 씨가 아파도 쉬지 못하며 일에서 버는 수입은 한 달에 얼마나 될까? 예, 만약에 쉬는 날 없어요. 72 이런 거 정도 받아요, 선생님. 예. 또 아빠 장에 돈 조금 나와 16만 원 정도. 예. 그래서 둘이 합쳐서 100만 원도 안 나왔잖아, 선생님. 그래 100만 원 안 나와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모질라요. 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암나 씨 가족.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애기 중학교 올라가면은 교육나 이런 거지. 교육, 점심 간식, 또 준비물, 책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옷, 신발, 바지 같은 거, 모두 20만 원 이런 거잖아, 선생님. 예. 이만큼 돈 저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지. 예. 정화가 크면 클수록 지출해야 할 금액은 늘어나지만 수입은 언제나 제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나 씨는 오늘도 정화를 생각하며 힘을 내 봅니다. 만찬 들어오는 거, 니 나중에 행복 넣은 거. 만약 니 커서 행복 있어요 하면은 저는 또 행복이요, 선생님. 외식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정 형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도 해봤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경만 씨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경제력이 없어서 2012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신경만 씨의 부양 의무자인 부모님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암나 씨는 시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산골에 땅 조금 있다는 게 사실 어떤 큰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머님도 계속 산에 가서 나물 뜯어서 육거리 시장에 내다 팔고 뭐 그러면서 수입을 참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돈이 많이 있으면서 안 준다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어려우시죠, 다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 남편과 딸에 대한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데 너무 힘들게 사는 게 보기 안 좋아요. 여기 자활은 기초급여가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정이라서 그러니까 하루 일당 29,300원이에요. 이분들이 다. 예. 최저 생계비가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 일하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70만 원 안팎일 거 아닙니까? 결국 복지 사각에 놓여 힘겹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암나 씨 가족. 암나 씨도 여성 가장으로서 짊어진 삶의 무게가 힘겹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 힘이 됩니다. 엄마한테 너무 걱정해요. 네, 너무 걱정이니까 애기 거짓말나 진짜 이야기나 이런 거 또 사랑해요. 네. 혼나는 그냥 혼나 금방 끝이요. 네. 아파도 미워. 그래도 지금은 아프니까 그냥 아직도 있으니까 같이 애기 있으니까 고마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사 플러스에서는 충북의 여성 가장들을 취재했습니다. 최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자, 최 PD, 이 파난태 암나 씨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참 힘겹게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군요. 문제는 한 달에 채 100만도 안 되는 수입 받다가 남편 병수발에 또 가정 생계까지 참 어려울 텐데 문제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안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파난태 암나 씨 가정은 신경만 씨의 일촌 직계인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암나 씨 가족은 실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충북 가구수의 25%가 여성 가장.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물론 복지 사각에 놓인 여성 가정들이 이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많은 그 직종의 우리 여성 가정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암나 씨처럼 남편이 있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여성 가장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가장들도 많았습니다. 이 시대 우리 지역 여성 가장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이들 가정의 생활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이수영 씨를 만났습니다. 집세도 60만 원 돈 냈지. 뭐 집세 냈지. 은행 빚 갚아야 되지. 그냥 뭐 정신없이 살다가 그 빚을 갚느냐고. 어떻게 살았느냐면 머리 빗을 새도 없고 그냥 뭐 얼굴에 스킨로션 바를 새도 없고 완전히 거지처럼 진짜 여자가 아니었었지 그때는. 걔 집에 들어가면은 처지고 나오기가 싫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차 세워놓고 자고 하루에 통틀어서 한 3-4시간 잤나 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힘든 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저도 죽으려고 약까지 먹어서 병원에서 한 달 만에 나와 봤지만 그래도 나와서 살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보람을 느끼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고 그리고 애들도 있을 거 아니냐. 애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여성 가정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될까? 충북 지역 여성 가구주는 14만 2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가 넘습니다.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청주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 이곳은 또 다른 여성 가장인 이지숙 씨의 일터입니다.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는 이지숙 씨는 언제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을까?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큰애가 6살 땐가? 5살 때겠다. 그때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공공근로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공공근로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지나면 또 못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식당도 가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요. 네. 그다음 삐라지 돌려도 다니고요. 동해 와갖고 저 좀 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투사님이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더니 얼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계속. 하지만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은 지금 또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80%가 여성이 차지하고 여성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들은 이런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아주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가구주는 고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따르면 6년 후 여성 가구주 가정이 빈곤해질 확률은 80.1%로 남성 가구주 가정의 약 2배입니다. 또한 여성 가장들은 건강에도 취약했습니다. 고용 불안과 빈곤, 건강 악화, 여성 가장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살 곳마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집이 없는 여성 가장들을 위한 저소득 모자 보호시설, 모자 가정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한부모가 되신, 그런데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신 모자 세대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자일 경우에 이곳에 들어와서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받게 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한부모 여성 가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되고, 최우선은 안전이 우선은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짊어져야만 하는 짐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버리면 생활이 전혀 정지가 돼버리는 상황이라 쉴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이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 갈 상황인데도 제가 회사를 쉴 수가 없으니까 아픈 아이를 억지로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는 좀 마음이 찢어지죠. 세상에 의지할 때라고는 서로가 전부인 엄마와 자녀. 이 같은 모자 가구는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습니다. 충북 지역 한부모 가구는 4만 4천여 가구. 이 가운데 여성 한부모 가구가 77.9%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한부모 여성 가장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여성 가장의 월 평균 임금은 86만 1,000원, 한부모 여성 가장 대다수가 평균 2명의 가족을 부양하며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저소득 모자보호시설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시설인데 장애인 시설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 보육이나 육아가 사실 여기에서 다 감당해 주시지는 않아요. 활동보조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근데 들어와서 한 7개월 정도 있었는데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장애인 활동보조는 그 시설 입소는 안 된대요. 장애인 시설에 저희가 입소를 했으면 납득이 되는데요, 여긴 장애인 시설이 아니고 그냥 그 한부모 가정 지원 시설이라고 와서 들어온 건데, 그것까지 없었으면 제가 선택을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지원은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제 시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시설에는 별도의 보호 인원이 국가로부터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요. 중복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구제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하거나 행정 소송이나 행정 이제 쟁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거나 구제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 가구 유형별이나 개인별 현재 상태나 특성에 따른 지원 제도가 좀 확대되고 한시적인 제도가 필요해요. 취재팀은 저소득 모자 보호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한 가정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자립 후에도 걱정거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아이 특별활동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아이한테 들어갈 거. 저한테, 엄마한테 들어가는 건 사실 미뤄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아이한테 꼭꼭 매달 들어가야 하는 것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가장 걱정이 돼요. 김희영 씨는 사회의 편견과도 맞서야 하기에 삶이 더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마 혼자 아이 기르는 거 보이지 않게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엄마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충북 지역 여성 가장들은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육아와 가사 부담에 이어 사회적 편견과 관행, 그리고 불평등한 근로 여건을 꼽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 한번 방송에 나간 뒤로 너 거기 아빠 없이 사는 데라며 이렇게 애들을 얘기할 때 그런 게 좀 상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편견이 그렇잖아요. 학교를 가더라도 온전한 가정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따뜻한 이제 사랑 속에서 크는데, 어찌됐건 편부모나 이제 조부모나 그런 쪽 아이들은 아무래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비행을 저질렀다든가,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부모 여성 가장들은 사회적 편견과 복지 혜택, 그 높은 문턱을 넘기가 힘겹습니다. 아직 모든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라는 식의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직도 그런가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또는 여자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부모이더라도 그대로 아 한부모이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네, 취재하면 잘 봤습니다만 특히 여성 가장들은 이 고용 불안에 저임금에 또 사회적 편견까지 참 겹겹이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 그 화면 보면서 정말 그 5월 가정의 달에 참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문제는 자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의 70% 이상이 생계비, 양육비와 같은 현금 지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 및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이었고 아이 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과 직업훈련, 취업 지원도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성 가장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시급합니다. 자,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또 미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될 그분들의 모습일 텐데 아마 여성 가장들 많은 직종의 분들을 많이 만나본 거로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실제 취재 피드에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지역의 여성 가장들은 그저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해내야 했기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위의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빈곤에 시달리며 사회적 편견과도 맞서야 했고 복지 사각이라는 문턱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문턱은 국가가 나서서 없애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정을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에도 편견을 지워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성 가장인 파난테 암나 씨는 남편의 간병 물론 자녀 양육에 집안 살림 그리고 경제 활동까지 그야말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벅찬 노동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 수입은 고작 80여만 원, 3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나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시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 가장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용 불안에 빈곤, 건강 악화, 그리고 사회적 편견까지 한부모 여성 가장들은 사회가 켜켜이 쌓아놓은 문턱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겹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이자 어머니인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저 책임감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이웃일 뿐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국민이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 국민이 곧 국가인 미래를 위해 신중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